EBN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계양의 독서 명상입니다. 여기저기 꽃들이 앞다퉈 활짝 피어나고 있는 봄인데요. 겨울엔 숨어 있다가 지금은 뿅 하고 나와서 여기 나 좀 봐 하고 꽃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꾸 자기들을 봐달라고 해서 봄이라고 부르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봤는데요. 미세먼지 속에서도 이렇게 환한 웃음 피어내주는 봄이 고맙기만 합니다. 작년 늦가을쯤에 동네에 같이 살고 있는 주민 한 분이 저한테 밥집을 하나 소개해 주었어요. 밥맛은 정말 끝내주게 맛있는데 가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저렴한 그런 식당이 연신내에 있다는 겁니다. 같이 갔는데 정말 소개해 준 그대로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될까? 손님으로 간 제가 은근히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바보도 아닌데 이 세상의 계산법과는 전혀 다르게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여기 사장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청년밥상 문간을 운영하고 계시는 문간지기 최운영 목사님을 손님으로 모셨는데요. 그 비밀을 여러분 앞에서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최운영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종종 청년밥상 문간에 가서 밥을 먹었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놀란 점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김치찌개 가격이 단돈 3,000원. 네. 네, 그런데 공깃밥은 또 무한히 리필이라고 해서 엄청 놀랐고요. 두 번째로는 그 김치찌개 맛이 무지무지 맛있었다는 것에 또 놀랐고. 고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예쁘고 깔끔하게 꾸며진 인테리어, 그리고 굉장히 예술혼을 불태운 듯한 예사롭지 않은 바닥의 물감 흔적들에 놀랐어요. 네. 하나하나 식당 구석구석 정성을 들이셨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과 식당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잖아요. 네. 아니 목회 활동은 안 하시고 왜 청년밥상 문간이라는 이런 밥집을 운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20년 목사로 살아왔는데요. 예. 내내 제 자신에게 물음이 하나 있었어요. 네. 제가 전하는 그 예수의 네. 길을 제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네. 제가 항상 그걸 물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예수님의 길, 그러니까 네. 세상에 낮고 네.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서 네.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네. 그 사람들 위로하고 회복하신 그 길을 전하기만 할 것이 아니고 네.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네. 제대로 따라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네. 지난 8월 말에 한국에 들어와서 청년밥상 문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부러 이 청년밥상 문간이라는 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목회 활동을 하시다가 일부러 귀국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미국 들어갔는데요. 네. 그동안 한인교회 목사로 목회하다가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길을 따르는 방법으로 네. 청년밥상 문간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작년에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귀국을 하셨다고요? 네. 사실 전 기독교를 신앙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신자가 아닌 저 같은 사람도 목사는 교회 안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당연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네. 왜 이런 목회 활동은 안 하시는가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네. 목회를 교회라는 조직 안에 가둘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네. 한 가지 예로 선교사님들이 오주에 가셔가지고 네. 그 사람들 밥 먹이고 네. 교육하고 치료하는 것도 목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밥집을 운영하는 것도 네. 목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재미있는 거는 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제게 계속 물어요. 왜 네. 목사가 목회를 안 하고 밥집을 하느냐. 네. 그런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목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구나. 예. 이런 일을 하는구나. 예.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예, 목사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형식적인 목회의 틀을 벗어 던지고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더 깊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청년밥상 문간이라는 밥집으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래도 이까지는 아니라고 해도요. 유지가 될 정도는 운영이 되어야 할 텐데
솔직히 거기 비싼 연신내 대로변이잖아요. 네. 그 위치에 있는 건물이 임대료나 나올까 싶던데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좀 걱정스럽던데요. 네. 요즘 그 한국의 청년 사회에서 네, 흙밥, 네. 흙수저 이런 말들이 상식이 되고 말았잖아요. 예. 이 밥집은 어렵고 지금 힘든 과정을 겪는 청년들을 위로하고 네. 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식당이에요. 네. 저는 이 밥집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래 유지되길 바라는데 예. 우선 그 목적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식당이 잘 운영되고 손님이 많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요. 예, 지금 홍보도 좀 덜 되고 예.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네.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오셔가지고 네. 한 끼 식사를 이렇게 드셔주시면 사회봉사 차원에서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또 잘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 솔직히 뭐 저도 한 10번 미만으로 가긴 간 것 같아요. 이렇게 숫자를 세어보면요. 자주 오셨죠? 네. 그런데 저는 뭐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차원은 사회봉사 전혀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네. 솔직히 배고플 때, 네. 또 맛있는 김치찌개가 생각날 때, 그럴 때 갔습니다. 네. 누구든 한번 맛을 보면 사회봉사 차원이 아니라 맛있어서 계속 단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창 그 활동을 하는 배고픈 청년들한테는 공깃밥이 무제한 리필이니까 정말 도움이 될 것도 같고요. 맞습니다. 예, 목사님이시니까 또 당연히 예수님 영향을 받으셨겠지만요. 이렇게 세상의 계산법과 아주 다른 이런 밥집을 운영하는 목사님의 철학이 또 궁금합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네. 자주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앙은 네. 손해보는 것이다. 네,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가져도 되는 것, 네. 마땅히 가져도 되는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밥집 운영해서 네, 사실 제가 가져도 되는 이익을 네, 주변의 이웃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바른 신앙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네,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 이야기 중에 보면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지금 배고픈 사람 그런데 밥을 사 먹을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네, 적은 돈으로 맛있게 풍성히 그렇게 먹을 수 있게 돕는 것은 네.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영향으로 이렇게 사회에 필요한 곳에 다양한 형태로 그 정신을 나누면서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에도 신부님이 운영하신다는 그런 청년밥상 문간 이름도 똑같아요. 네네. 예,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어떤 연관성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중에 네. 더 깊은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다가 네. 그러니까 작년 3월이죠. 네. 우연히 그 성북구 정릉에 있는 네. 청년밥상 문간 소식을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을 네, 통해서요. 전 신문인 줄 알았는데. 네, 페이스북을 통해 읽고요. 네. 그 딱 읽는 순간에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곧바로 한국에 들어와서 네. 신부님을 만나러 갔죠. 네. 그리고 신부님께 이거 참 좋은 식당이고 예. 참 멋진 일이다. 네. 근데 이 좋은 식당이 하나 더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라고 네. 말씀드리고 네. 제가 오픈하겠다고 제안했죠. 네. 신부님도 흔쾌히 승낙하시고 네. 그래서 지금 그 정신과 또 상호를 공유하고 네. 비록 운영은 독자적으로 하지만 네. 그렇게 같이 가고 있는 길이죠. 상호와 정신만 공유하고 운영은 독자적으로 하지만요. 어쨌든 청년밥상 2호 제품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메뉴는 김치찌개만 단품으로 하고 네. 가격이 또 3,000원이라는 것도 똑같더라고요. 네. 제가 먹어보니까 4,000원, 5,000원 해도 비싸지 않을 가격인데 굳이 가격을 3,000원으로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3,000원으로 정한 의미는요. 예, 지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이 네, 자존심은 상하지 않으면서도 네, 그래도 쉽게 낼 수 있는 금액이 네, 3,000원 정도 아닐까라고 네. 생각해서 결정했고요. 네, 또 김치찌개만 파는 이유는 예,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당이 아니기 때문에 네. 시스템을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 온 국민이 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는 가장 사랑하는 메뉴가 네. 김치찌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원가나 뭐 이런 거에 기반해서 가격을 산출한 게 아니고 네네.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미에서 가격을 정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어서 단순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 김치찌개만 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사이드 메뉴나 아니면 계절 메뉴 한 가지 정도라도 더 있으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아, 마침 그 오시는 손님 중에 한 분이 네. 자기는 우리 식당에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싶은데 예. 하루 두 끼를 찌개를 먹을 수는 없다고 예, 그러니까요. 예, 망설여진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한두 가지 메뉴를 더 추가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 반가운 말씀인데요. 네. 어려우시겠지만 청년 밥상 문간을 이용하는 고객으로서 저 역시 희망사항입니다. 잘 빨리 알겠습니다. 언제쯤 그렇게 될까요? 아, 곧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야 이제 하루에도 좀 여러 번 가게 네네. 될 것 같긴 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청년 밥상 문간을 운영하시면서 현재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면요? 그동안 안 하던 노동을 하니까 네. 몸이 좀 고달프긴 해요. 네. 그래도 그런 거는 좀 견딜만 한데요. 네. 이건 좀 다른 각도지만 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이 네. 얼마나 치열하고 힘들게 살았는지를 잘 몰랐다는 것. 네. 그게 제 마음을 가끔 좀 아프게 합니다. 네. 아, 목사님 지금 그 말씀에 왠지 제가 좀 뭉클해지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청년 밥상 문간에 오신 손님 중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또 인상적인 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계신데요. 네. 그 가운데 한 분은 네. 퇴근길에 저희 가게를 들렀더라고요. 네. 그리고 정말 3,000원이냐고 묻길래 그렇다 하니까 예. 자기가 편의점에서 퇴근할 때마다 컵라면하고 삼각김밥을 먹는데 네. 그 금액이나 저희 찌개값이나 200원 차이밖에 안 난대요. 아, 그러면서 거의 매일 들러서 저녁 드시고 가시는 분이 계시고요. 네. 또 한 분은 그 500원짜리 계란 후라이를 파는데 네. 그 앞에서 갈등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500원 더 쓸까 말까. 아,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하나 더 드리고는 싶지만 그죠? 네, 가끔 하나씩 드립니다. 예. 아유, 어쨌든 그런 패스트푸드점의 그런 음식에 비할 바는 못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뜨거운 국물이 있는 따뜻한 그런 가정식 밥이 더 맛있고 또 온기도 있잖아요, 사실. 물론입니다. 예, 어쩌다 네. 한번 뭐 그런 패스트푸드점에서 먹는 거야 상관없지만 늘 먹는 건 그렇죠. 네. 네, 그런 온기로 우리 서민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덮여주는 청년 밥상 문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사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이 청년 밥상 문간이 네. 이 은평구 지역에 네. 사랑받는 곳 되면 좋겠다 싶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여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면 네, 그것을 이 동네 사람들, 네, 특별히 지금 어려운 가정에 있는 청년들과 가정들에게 네, 도움을 주는 일에 예. 많이 쓰고 싶습니다. 아유, 뭐 임대료 내고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 싶은데 거기서 또 남는 이익이 있다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청년들 또 가정들에 조금이나마 도움 주고 싶다는 목사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녹화 시간이 한창 점심 시간은 지난 때라 좀 마음이 급하시진 않으셨죠? 시간을 좀 배려한다고 네네. 했는데. 네, 저희 매일 점심 시간에 네. 자원봉사자들께서 네. 이렇게 돌아가며 수고를 해주셔요. 네.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편한 마음으로 이런 자리에 올 수 있었고요. 네. 제가 늘 그분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또 자원봉사자분들이 도와주시는군요. 네. 제가 갈 때는 목사님 혼자서 막 바쁘게 밥도 푸고 서빙도 하고 막 그런 걸 봐서 저 그런 그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신다는 걸 몰랐네요. 네. 어떤 분들이 자원봉사를 해주시나요? 저녁 시간은 제가 주로 혼자 하고요. 네. 점심에는 항상 자원봉사자들이 요일마다 있는데 네. 제가 17년 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네. 그때 같이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네. 17년 만에 밥집 하겠다고 돌아온 목사를 기억하고 네. 자기들이 자원해가지고 요일마다 네. 봉사자들 선정해서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또 자원봉사자들의 손길과 함께 네, 운영되어지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목사님 바람대로 잘 또 그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바쁘신 시간 내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지역
내가 사는 동네에 맛있고 건강하면서도 정말 싼 식당이 있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배고프고 주머니 가벼운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곳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이벤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얼른 소개해드리고 싶었답니다. 사실 육체와 영혼은 뗄래야 뗄 수 없는데요. 배가 고플 땐 영혼도 허기지더라고요. 김승희 시인의 새벽밥이라는 시가 오늘 초대 손님과 나눈 얘기하고 좀 어울리지 않나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새벽밥. 새벽에 너무 어두워 밥솥을 열어봅니다. 하얀 별들이 밥이 되어 으스러져라 껴안고 있습니다. 별이 쌀이 될 때까지, 쌀이 밥이 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랑 무르익고 있습니다. 네, 미세먼지처럼 혼탁한 세상 속에 봄 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주머니가 가볍고 배고픈 청년들과 사람들을 위해 청년밥상 문간이라는 밥집을 운영하시는 최운영 목사님과 얘기 나눠보았는데요. 이런 식당 하나쯤 우리 동네에 오래오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